갑자기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딱 모여서 급습으로 이제 주주총회를 해요. 당연히 이게 적법할 리가 없죠. 안녕하세요, 사유의 박종호 변호사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내가 주주인데 회사가 나한테 주주총회에 대한 통지도 없이 갑자기 주주총회 결의를 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 혹은 부존재 확인해소입니다. 오늘은 그 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선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가 무효화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관에 이제 목적사항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관의 목적사항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뭐 회사가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그 사업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들,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내용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하고 그 무효를 얻어내기 위한 게 바로 무효 확인 소송이고요. 이제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제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들한테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데 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하자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와 무효는 되게 달라요. 취소는 이 시점에서는 쭉 유효하다가 이 시점에서 취소가 되면 이 취소된 시점에 돌아가서 이렇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무효는 이때의 무효이지만 적법한 것 같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무효가 되면 아예 처음부터 무효인 거예요.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취소가 되기 전에 이 결의가 유효함을 믿고 한 행위의 적법성은 인정이에요. 근데 무효가 된 결의의 적법성을 믿고 한 행동들은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돼요. 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이제 제가 뭐 소집 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소집 통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부존재 확인의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소집 통지를 하긴 했는데 목적사항을 빼먹었다든지 방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부만 소집 통지를 했다든지 일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소로 가게 되고요. 또 만약에 내용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하려는 사업이 너무나 회사의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 될 경우에는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아니라 무효 확인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회사에서 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표이사는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반드시 정해야 되고 그 정한 내용을 등기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등기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서 기존의 대표이사를 연임한다든지 하는 결의가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결국에는 대표이사의 직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표이사가 임기가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 결의 자체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왜냐면 소집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한 거니까요. 가령 뭐 저가 갑자기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 주주총회가 유효할 리가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총회를 적법한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 혹은 임기가 만료한 대표이사가 소집한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 은근히 많이 있었거든요. 용역들 동원해갖고 막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빼고 하고 싶겠죠. 그걸 냅둬버리면 사실 주식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도 이제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뭐 지배주주에게 소집 통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채 열린 주주총회는 부존재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꼼수 같은 건데 이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하는 것처럼 이제 막 해요. 그러면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해산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급습으로 이제 주주총회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된 사건인데 당연히 이게 적법할 리가 없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소유권을 이제 주식의 개수별로 이제 나눠서 갖는 건데 당연히 주주는 그 주주총회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꼼수로 혹은 급습으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 주주들의 뭐 주식 소유권이라든지 혹은 참여권이 이제 박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서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1인 주주 회사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1인 주주 회사는 이사도 자기 혼자고 주주도 자기 혼자이니까 이게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완하거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근데 98%면 그 98% 주주께서는 이 내 회사 같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실 2% 주주가 있다는 거죠. 그 주주에게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그 2% 주주의 참여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이 역시도 대법원은 중대한 하자로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사유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취소해소와 부존재 혹은 무효 확인해소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고 또 소송 절차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취소 소송의 사유가 되는 하자들은 치유가 가능하지만 무효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유들은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전 점검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유는 그 지점부터 바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유는 주주총회 시작부터 함께해서 과연 이 주주총회의 목적이 정관에 혹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어떠한 주장을 해야만 가장 적법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식의 매입이라든지 소집 통지라든지 이런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다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는 앞으로 회사가 더 이상 이런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후적인 절차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주주총회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정관이나 의사록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요건들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사회와 주주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모든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점도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